저는 저도 어차피 뭐 간단하게 간단한데 말로는 꿀팁 생각하고 간단하게 할까요? 저도 하나 하려 했는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몇 가지 꿀팁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그나이트 때도 말씀은 드렸긴 했는데, 이제 저의 팀 같은 경우는 이제 제조 개발 DX 기술팀으로 이제 원래는 DX 기술팀이었었는데, 조금 제조와 개발 영역에 집중을 하자라고 해서 올해부터 제조 개발 DX 기술팀으로서 이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현재는 이제 VS 본부랑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에서 이슈를 조기 감지하고 이제 예측하는 포캐스팅 모델을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처럼 저는 좀 다양한 도메인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제가 많이 좀 두루두루 알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좀 더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그거에 대해 논문을 제가 빨리 파악을 하고 현업분들에게 이건 어떤가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적용을 할까요? 라는 것들을 빠르게 전달하고 토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또 제가 정리를 하고 그쪽에다가 공유를 해야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하는데 어차피 그분들도 도메인 지식이 없다 보니까 항상 어떻게 전달을 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해요. 그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제가 사용하게 되는 노하우들이랑 이제 그런 프롬프트 팁들을 오늘 좀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그래서 이제 저는 정리를 하게 되는 게, 이제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이제 제가 자료 조사를 하거나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 내용들을 이제 좀 현업에서 사용하는 원래 엑기스 부분만을 이제 공유를 하고, 이제 집에 와서 조금 더 심화 부분들을 좀 정리해 놓고 이제 블로그 형식으로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좀 포장을 해서 올리는 식으로 하고 있고요. 물론 프로젝트 내용은 싹 빼고 얘기를 하겠지만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외에 좀 유용한 유틸리티 꿀팁들이라고 해서 실제로 좀 제가 사용하면서 좀 유용하다고 느꼈던 부분, 예를 들어서 제가 PPT에서 자주 사용하는 아이콘들이나, 아니면 코딩을 하면서, 아니면 어디에 적용을 하면서 자주 발생하는 버그나 문제들, 그 다음에 이런 발생할 수 있는 이슈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는 이제 꿀팁 블로그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좀 저희 현업분들이랑 좀 토의를 하면서 느꼈던 게, 팀즈를 잘 많이 안 쓰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도 김혁식 님께 말씀드렸긴 했는데, 이제 저는 팀즈를 좀 잘 같이 쓰면 협력할 때도 편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분들한테는 이제 직접 이제 핸즈온으로 알려드리긴 했는데, 이거를 좀 저희 러크에서 같이 좀 공유를 함으로써 그거에 대한 어느 정도 매뉴얼식으로 좀 친숙하게 저희 언어만으로 좀 전달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이번에 팀즈 컨텐츠를 방학이지만 8월에 작성을 해서 공유를 드렸고요. 실제로 좀 놀라웠던 게, 그게 댓글이 제일 많더라고요. 피드백에. 이번 달에 올린 건데, 그래서 되게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내용이고요. 저는 아까 거기서 잠깐 좀 얘기를 드리자면, 프롬프트니까 여기 조금 밑에 써가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몇 가지 이거는 걸로 쓰겠습니다. 잠시만요. 일단은 이제 챗GPT를 많이 쓰시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GPT가 항상 좋은 답을 주진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뭘 해줘 라고 했을 때 좀 이상한 답변을 하거나 솔직히 말하면 헛소리를 할 때가 많은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이제 요즘 나오는 개념 중에서 에이전트라는 개념이 많습니다. 에이전트라는, 이거는 지금 나오질 않겠네요. 에이전트라는 개념이 뭐냐면, 이제 다양한 LLM 모델들, 이제 GPT 같은 이제 대형 언어 모델들이 있는데, 이제 얘네들끼리 소통을 하게 함으로써 이제 서로 피드백을 주는 이제 형식으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강화학습이랑 좀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그러한 것처럼 저는 이제 보통 어떤 식으로 하냐면, GPT한테 답변을 했는데 얘가 똑똑한 대답을 못했으면 다른 애한테 던져주고, 야, 내가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고쳐줘! 라고 하면 얘가 조금 더 나은 대답을 해줄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는 유료 버전을 써도 무료 버전을 해도 사용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좀 티키타카를 서로 하면 좀 더 좋은 결과를 낼 수도 있게 됩니다. 예전에 저희 팁 작년에 우리 받을 때 내에서도 이렇게 챗GPT가 맞아요. 스스로 하는 것도 있잖아요. 네. 그거 차이점은 뭐예요?
그거와 차이점은 이제 각각의 모델들이 좀 다르게 학습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네, 얘네가 갖고 있는 장점들이 달라요. 네, 그래서 얘네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얘네 같은 경우의 장점은 말을 좀 더 부드럽게 하고 이쁘게 해요. 거기에 좀 더 사람 친화적으로 잘 학습이 된 애들이기 때문에 GPT는 좀 더 코딩 쪽이나 그런 쪽에 강화가 돼 있다면 서로의 장점이 달라서 이제 이렇게 서로 피드백을 주다 보면 이게 좋아져요. 그래서 실제로 연구로도 나오긴 했는데 이제 저희는 이제 직접 해서 하지만 이제 백단으로 API로 주고받아도 성능이 오른다는 게 증명이 됐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핸즈온으로 프롬프트를 해도 이렇게 해도 저는 유용하게 쓰고 있어요. API로 사용을 안 해도. 네, 이런 꿀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하나 더, 제가 또 쓰는 방법은 이제 아까 조금 어떻게 표현을 할지 이제 어렵다라는 좀 얘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러한 개념을 너무 저희가 아까 두루뭉실하고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른다라고 했었을 때, 저 같은 경우는 GPT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처음 듣는 아예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설명을 해줄 수 있도록 아니면 뭐 초등학생, 중학생 수준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냥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줘 라고 하면 진짜 그냥 쉬운 단어들로 설명을 해주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좀 더 하면 답변의 성능이 올라간다 라고 이제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팁을 드리자면 이건 실제로 얼마 전에 저 세미나 자료를 좀 읽으면서 본 건데 이제 각각의 전문가들을 GPT한테 만들어 달라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이제 영상 전문가라고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너가 영상 전문가들을 몇 가지를 생각을 해서 만들어줘, 가상의 인물들을 라고 하면 뭐 예를 들어서 뭐 톰슨 이러면서 톰슨은 무슨 비전 전문가고 뭐 미셸은 무슨 비전 전문가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고 그러면 이제 제 태스크에 맞는 인물이 있을 거고 그러면 이 인물이라고 너가 생각을 하고 만들어줘 라고 해서 이 특정 인물을 제가 원하는 그러니까 이 태스크에 맞는 인물로 얘를 입혀놓고 이제 가스라이팅을 해놓고 이제 하면 좀 더 성능이 올라가는 특징이 있어요. 근데 솔직히 저는 이렇게 인물까지 만들기 귀찮아서 그냥 이제 보통 할 때는 너는 이제 엄청나게 유능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야. 약간 이런 식으로 보통은 하긴 하는데 이제 성능을 더 높이려면 그런 식으로 조금 더 인물이랑 그런 페르소나를 조금 더 명확하게 주면 성능이 오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저는 귀찮아서 그렇게까지는 해보진 않았습니다. 네, 근데 그런 팁이 있어서 공유 드리고자 했고 네, 저는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